자, 안녕하세요. 3주차 두 번째 시간 향신료와 양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신료와 양념은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장 빠를 거예요. 책에 그림도 나와 있고 설명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말해줄 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써봤고 아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은 다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 향신료와 양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 일본 요리에서 향신료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일본 요리에서 향신료의 역할은 어떻게 맛을 막 추가시키고 그런 거야? 아니죠. 향이죠, 향. 향미 향상, 풍미 증가랑 고기 자체의 비린맛, 그리고 잡내 제거의 역할이 있죠. 비린맛과 잡내를 제거하는 역할이 있어요. 양념, 조미료는 사용을 많이 합니까? 아니죠. 적죠.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기 때문에 조리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조미료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일본이다 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이거 모르면 헛공부한 거예요. 헛공부. 자, 그럼 우리 향신료와 양념을 통틀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페이지 190페이지 표 3-5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신료 및 식재료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고추냉이 와사비라고 되어 있죠. 별표 치세요. 즉 와사비지. 고추냉이 와사비 별표 치고, 이 고추냉이는 무슨 맛이 특징이야? 톡쏘지. 톡쏘는 맛이 특징이고 매워요. 그래서 뭐랑 많이 먹어요? 일본 요리가 날 생선 요리가 많잖아. 생선 요리에 많이 쓰이거나 또는 양념이 장류, 고추장에 넣기도 하고 초고추장에 넣기도 하고 간장에 넣어서 같이 먹는 부가적인 거지. 그래서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뭐라? 생선 비린내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선회나 무침 요리 등에 곁들여서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가루 와사비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지는 가공 와사비예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 가서 생 와사비를 먹어보면 매운맛도 있지만 달달한 맛도 있어요. 선생님이 일본을 한 3번 정도 다녀왔나? 오사카 2번에, 도쿄 1번에, 4번 갔구나. 오사카 2번에, 도쿄 1번에, 그리고 저기 시모노세키 쪽에 1번을 갔다 왔어요. 후쿠오카 쪽이지. 근데 생 와사비는 일본 현지 가서 직접 먹어보니까 확실히 이래서 생 와사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초밥과 같이 먹는데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이 맛을 더 살려주고 잡내를 없애주기 때문에 와사비는 진짜 생 와사비로 직접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좀 가공 와사비를 먹어보니까 맛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안 되고 이 시국엔 안 되겠지만 언젠가 사이가 좋아지고 하친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일본에 가서 식재료, 음식들을 맛보는 것은 굉장히 요리사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꼭 가서 맛보고 재밌게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겨자. 여러분 겨자 다 알고 있죠? 겨자 씨앗을 건조한 향신료로서 서양 겨자와 일본 겨자로 나뉩니다. 자, 겨자의 종류에는 흰색이 있을 수 있으며
갈색도 있습니다. 근데 흰색보다 갈색이 맛이 강하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겨자는 보통 여러 가지 종류로 혼합하여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40수 정도의 따뜻한 물에 기어두면 발효가 되어 매운맛을 내게 됩니다. 겨자 굳이 써둘 필요는 없는데 여러 겨자에 가루화된 혼합물이지 이걸 어떻게 40도씨에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발효시키지 그래야만이 겨자의 매운맛이 나타납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과학적인 내용이야. 겨자에 있는 그 조효소가 이 열과 가열을 통해서 매개체를 만나서 이 물과 함께 겨자를 발효시킵니다. 온도가 중요한 게 40도씨에서부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흰색 겨자보다 갈색이 매운맛이 더 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양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엄청나게 많이 먹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찾기 좀 힘들더라고. 양하 초무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맛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하도 한번 읽어봅시다. 양하는 뭐 묘가라고도 하고요.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서 얇게 썰어 다져서 소바나 소면, 말국국 등을 다양한 양념으로 곁들입니다. 그러니까 양하를 썰어서 양념과 같이 묻혀서 곁들인다는 거예요. 이 단촛물 조림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것으로 이용할 때는 물에 한참 동안 담가서 이물질 등을 제거한 뒤에 조리해야 합니다. 초여름 요리에 잘 어울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 밑줄 쳐주고요. 생강, 우리가 쇼가라고 합니다. 쇼가. 이제 하리쇼가, 하리놀이 배울 건데, 그 이제 하리는 얇게 썬다라는 뜻인데, 하리쇼가라고 하면 생강을 얇게 썬다라는 거죠. 기억해두고요. 자, 향을 내거나 이치를 제거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생강 강하죠, 향이. 우리나라에서는 김치에 많이 쓰이지. 그래서 강한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강은 향만큼 비린맛을 많이 제거해주기 때문에 장어와 같이 먹으면 그 느끼하거나 약간 텁텁하고 몸에서 많이 못 받는 맛을 많이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선 요리에 가볍게 얹어 먹거나 아니면 뭐 돼지고기 요리에 한 번씩 얹어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시판되는 뿌리를 이용하는 생강은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생강즙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갈아 넣은 생강을 이용하기도 하고 생강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리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핵생강은 단천물에 절여서 초밥 곁들이는 초생강 있죠. 초생강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초생강 덮밥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먹어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선생님 입맛에는 안 맞아요. 초생강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은 초생강과 초밥을 같이 먹어도 좋고 구이 요리는 같이 먹어도 되고 또는 일식 기능사인 소고기 간장구이와 같이 먹어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대엽, 아오지소라고 하죠. 상쾌한 맛과 향기가 특징입니다. 회 곁들임이나 튀김의 재료, 다져서 무침 요리에 이용하거나 소면에 양념으로 이용합니다. 약간 깻잎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엽은 청자소 또는 푸른 부분을 덜 익은 열매가 열린 그 다음에 덜 익은 열매가 달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깻잎 보면 깻잎이 열매 달린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이에요. 푸른 색깔로. 끝부분을 30% 정도 순이 표현한 것이 하나호지소라고 하고 회의 장식으로 곁들여주기도 하며 양념으로 주로 먹는데 향기와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먹지? 유자 다 알죠? 유즈라고도 합니다. 유자는 겨울부터 초여름에 걸쳐서 생산되는 신맛과 상쾌한 맛이 있습니다. 유자차 많이 먹잖아. 그거예요. 자, 표면의 껍질 부분도 얇게 점여서 다지거나 갈아서 사용합니다. 보통 그냥 과육 자체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우리가 유자차 담가 먹잖아. 비슷해요. 과육의 즙은 유자 식초를 만들어서 전골이나 구이 요리를 찍어 먹는 역할로 사용합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들은 대충 눈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실파 다 알죠? 푸른 부분이 많은 가는 실파로 다져서 주로 고명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전골이나 면 요리에 양념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산초잎, 기노매라고도 합니다. 산초는 우리가 소고기 간장구이 같은 데 이렇게 올려서 먹는 독특한 맛이 나는 건데 아린 맛도 있고, 자, 어린 잎으로부터 봄부터 초여름에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잎이에요, 잎. 조림 요리나 맑은 국 요리 또는 무침 요리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방향성으로 상쾌한 풍미를 나타냅니다. 장식으로 곁들일 때도 있어요. 사용할 때는 손바닥으로 두들겨서 향기를 낸 다음에 곁들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로 장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추와 물을 가는 것은 모미지 오롯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오롯이는 무만 가는 거예요. 같이 갈아서 만든 거는 모미지 오롯이. 그러니까 물을 강판에 쑥쑥쑥쑥 갈면은 그 무살이랑 그 물이랑 분리가 되잖아. 그럼 물을 빼고 그 살로 동그랗게 뭉쳐요. 이 뭉쳐서 만든 거를 무경단이지. 근데 그걸 오롯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섞어서 빨갛게 물들인 거예요. 그거를 바로 모미지 오롯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일단 그냥 무만 오롯이 한 거는 우리 메밀소바 있잖아. 메밀소바 국물에다 뿌려서 같이 먹죠. 무의 껍질 제거하고 구멍 뚫어서 구멍에 미지근한 물을 부었다 물기를 제거하고 꼭지와씨를 제거하고. 잘 보세요. 전골 먹을 때 찍어 먹는 양념에 넣으면 맛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냥 고춧가루 해서 물을 들이는 방법도 있어요. 구멍을 내가지고 고추를 집어넣고 같이 갈아주는 방법도 있고, 갈은 다음에 고춧가루 물과 섞어서 빨갛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7가지 맛 고춧가루라고 해서 시치미토 오가라시라고 해서 일본 우동집 가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일식 우동집. 여러가지 고춧가루, 흑임자, 삼씨, 청태, 진피, 시소, 산초 등의 가루를 혼합한 것으로부터 된장국, 우동 등에 뿌려 먹습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봤던 걸 거예요. 일식 가게 가면 항상 나와 있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가다로모포는 별표치고 꼭 기억하세요. 가츠오부시입니다. 가츠오부시. 가츠오부시 다 알죠? 가츠오부시를 기억해둬야 돼요. 가장 많이 쓰여요, 일본 요리에. 1번 다시라 그래서 가츠오부시를 다시마 넣고 끓이다가 다시마 빼고 가츠오부시 넣고 쭉 숙성시켜서 그 다음 그 물을 1번 다시라고 해. 그걸 가장 많이 일본에서 육수로 사용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가다라모의 머리와 내정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 쪄서 뼈를 발라 건조시킨 다음 하룻밤을 재우고 다시 건조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대패에 밀어서 얇게 킨 것을 우리가 가스오부시라고 합니다. 가다라모를 머리, 내장 제거를 하고 증기에 쪄서, 그죠? 증기에 찐 후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뼈를 바른다. 뼈를 없애고, 그러니까 머리와 내장 제거, 그 다음에 증기에 쪄서 뼈를 제거한 다음에 말린다. 건조를 시킨다. 이해했어요? 건조를 시킨 다음 하룻밤 다시 재워줍니다. 재운다는 것은 양념에 재우고 다시 한번 건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거를 대패에 밀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먹는 가스오부시라고 합니다. 그림 보면서 잘 보세요. 다시마 다 알죠? 다시마에는 알긴산과 요오드, 칼륨 등의 무기염료와 비타민, 골루탐산 등이 들어있으며 국물을 내는데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마 보면 겉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만니톨이라 그래. 만니톨. 만니톨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지만 약간 고지혈증이라든지 피부가 동맥이 좀 막혀 있는다든지 약간 고혈압 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빨리 보니까 오히려 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니톨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손님 모두의 병을 알 수는 없어. 그래서 항상 다시마는 사용하기 전에 마른 행주, 젖은 행주로 겉에 있는 하얀색 가루를 다 닦아내고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알아주세요. 자, 유부는 두부를 튀긴 거지. 우리 유부초밥 할 때 사용하잖아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염교, 락교라고 하지. 마늘로 오해하는데 마늘 아니에요. 염교는 락교라고 합니다. 이 락교는 중국 원산의 백합과의 단연초입니다. 단연초로 심이 짧고 동글동글해서 작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염절임이나 초절임 등에 적합하며 대체로 초밥과 함께 먹습니다. 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염교 많이 먹어봤잖아. 락교 초밥집 가면 많이 주잖아요. 몸에 좋고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실절임과 낫또 남았죠. 이거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할게요. 자, 매실절임은 우메봇이라 그래가지고 매실을 붉은 자수잎을 사용하여 소금과 식초로 절인 장아찌입니다. 매실절임 맛있어요. 썰어서 밥과 함께 먹으면 밥도둑이지. 이거 하나 먹으면 간이 세기 때문에 밥을 막 수십 번 먹어야 돼. 색이 붉으면 도시락이나 주먹밥에 넣어서 저장성을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실장아찌 주먹밥은 안에 매실장아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주먹밥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맛이 납니다. 자, 그리고 발효콩, 마지막 나토. 이 나토 중요하죠. 나토. 여러분, 나토 우리나라 청국장이랑 비슷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청국장을 그냥 먹진 않잖아. 요리를 해서 먹지. 나토 같은 경우는 바로 먹는 거예요. 콩을 좋게 발효시켜서 먹는 것입니다. 콩을 찐 다음에 우리가 납두균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토는 콩을 찌고 납두균 첨가합니다. 그래서 발효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나토입니다. 질감이 좋진 않아요. 이게 찐득찐득하고 이렇게 쭉쭉 일어나죠. 사용하는 대두의 크기에 따라 대두, 소두, 극소두, 낫또라고 따로따로 나눠 있습니다. 큰 콩을 했으면 큰 낫또, 뭐 중낫또, 소낫또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곱게 다진 낫또도 있다고 합니다. 주로 밥에 얹어서 먹거나 오징어 무침에 넣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요리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낫또, 낫또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 주도 수고했고 밑에 OX 퀴즈 꼭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책 한번 복습해주시고 다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